본 방송은 추석 지난 추석 영화 특집으로 영화 명당 안시성 협상 채실비치에서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모를 맡은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가 좋으면 그만 지조입니다. 이렇게 하자. 미국을 맡고 지조를 맡는 거. 미국을 맡고 있는 아니 미국을 맡았는데 영어를 잘 못해. 뚜루뚜루뚜루 아이덴티티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뭐 귀여움 담당. 아 싫어. 그럼 마음껏 귀여운 척 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편집하는 미선님의 다양한 애교 시리즈를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미선 애교 컴플레이션을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 제일 많이 하는 애교는 그거. 또 있어. 아 그래요? 네. 이거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미친 것 같은데. 그건 당신이에요. 이거 알아요? 당신이 그래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뭐 물어볼 때 또 하나 더 있어. 오! 아니에요. 이거다. 아 이건 표정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있어. 오 이것도 있고. 아 이것도 있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미선님이 저희 중에 학력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제일 똑똑한 분이에요. 제일 똑똑한 네. 사람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놀려도 마음속으로는 에휴 학사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학사놈들이라니. 배철러들 이런. 배철러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요즘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사놈이라고? 아니요 미선을 너무 괴롭힌다고. 혹시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방송을 청취자 듣는- 친구분이요. 아 그래요? 네. 청취자이자 친구인 분이요. 저희가 방송에서 미선님만 유독 괴롭히죠. 근데 아마 이제 방송에 한 번이나 참여해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괴롭히는지?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저번에도 이렇게 괴롭힘 얘기했어. 당하는 애들은 괴롭힘 당하는 이유가 있어. 세상에 진짜 나쁘다. 그래서 내가 더덕을 괴롭히는 거야. 이런 쫓고 쫓기고 먹고 먹히는 관계 저희가 바로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예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번 방송에 준비한 것은 바로 지난 추석 영화 특집이고요. 네. 추석이 한참 지났는데 추석 영화 특집을 하고 싶어서 네. 추석 영화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미 다 보셨겠지만 이거 예전에 9월에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정상 그렇게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은 더 뒤가 될 거라서 추석 한 달 지난 추석 특집 영화. 추석을 추억하면서 들으시면 추억팔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추억팔이. 아 내가 동그랑땡을 참 맛있게 먹었었지 이런 추석을 추억하시면서 네. 그래서 저희 각자가 한 편 정도의 영화를 그때 이제 추석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들 위주로 봤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각자가 봤던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땠는지 그리고 평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조님이 물개 안 본 거 아 안타까워요. 물개 네. 아니 이게 너무 봤어야 웃긴 게 되는데. 제가 이제 카톡을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저희 카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추석 영화 특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거 미선님 아이디어였어요. 네. 맞아. 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뭐 협상을 봤대요. 볼 거래요. 그래가지고 다 하나씩 봤다는 거예요. 남은 게 물개밖에 없는데 나보고 물개를 보라고 갑자기 물게요? 물게? 물개 물개를 보라고
갑자기 물개 막 잘 볼 한 것 거야. 같아. 심지어 좋아하잖아. 전에 그런 얘기도 내가 했잖아요. 뭘 좋아해요, 진짜. 물개 같은 영화 한번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셨어요. 아니 나 말고 남들이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남들이 다뤄주길 바라면 안 진짜. 되지. 카톡 100개 쌓여서 봤는데 막 나보고 물개 보라는 얘기였어. 너무 감사했던 게 물개를 보고 싶었으나 보려고 했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 귀신같이 사라졌더라고요. 개봉했나 싶게. 진짜 한 일주일도 안 갔죠? 네. 네. 정말 확 사라졌어요. 네, 진짜 네. 요즘에는 흔적도 그 없이. 입소문과 평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이라도 재미없어. 이거 약간 일랑급이야. 뭐 리얼은 피했는데 이건 못 피했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 계속. 리얼급이나 그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자는 사람 방해 좀 하지 맙시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거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물개는 좀 그런 공격이 좀 많았었고. 이번에도 네. 그랬어. 네, 이번에 네. 뭐 제작사 뭐 투자자 물개 생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앙. 뭐 그런 진짜 거라던가. 웃기다, 물개 가지고 엄청 패러디도 많이 맞아요. 하고 이 말장난하고. 말장난하고. 근데 물개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이 추석 영화 저희가 봤던 영화들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입소문 혹은 뭐 소셜 네트워크의 그 파워 그런 걸로 사실 피해라고 하기 좀 웃기긴 한데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한국 영화들이 이번 추석 때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맞아. 추석에 터진 영화가 없죠. 네, 이번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던 것 네. 같아요. 당황스러웠어요. 네. 네. 저도 막 보통 저희가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내기. 내기 같은 거 이 영화가 뭐 맞아. 제일 흥할 것 같다 이런 거 내기를 이제 한 연휴 일주일, 때? 2주일 예. 전에 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만나면은 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이겼다고 하기 되게 애매한 물론 내기도 안 했어. 예, 맞아. 내기할 그런 기대도 없었어. 예, 힘도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물론 안시성이 그나마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그동안 추석 혹은 설날 동안에 개봉했던 영화들의 박스오피스 생각하면은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라서 맞아요. 1000만 그 근처도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안시성 500만 좀 넘었습니다. 네. 네. 뭐 잘해봐야 550만 정도에서 그칠 것 끝날 것 같아서 같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 있어서는 암울한 계절이 시작된 거 아닐까. 네. 한국 한복 영화가 너무 많았어요. 네, 음. 사극 영화들. 네. 그렇다. 예. 그래서 뭐 포스터도 그런 영화들은 약간 날림체의 흰색이잖아요. 네. 다 비슷비슷하고. 맞아, 맞아. 맞아요. 뭐 왠지 이 영화 안시성이랑 명당이랑 그 물개랑 섞어 놓으면은 그냥 한 영화처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잘 편집하면은 한 영화로 재밌게 만들 수 있을 실제로, 것 같아요. 실제로. 땅 보러 갔는데 거기 물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물개랑 싸우는 게 안시성인 거지. 물개랑 조인성이랑 막 네. 안시성을 두고 싸우고. 네. 굉장한 영화가 엄청나네요. 나오겠네요. 네. 합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중에. 거기서 협상을 하는 거야. 물개한테 야 내가 1000만 줄 테니까 나가. 물개가 아니야 난 500만 원 더 줘야 돼 막 이러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귀여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봤고요. 명당부터 그럼 얘기해 볼까요? 네 명당은 바로 저 더덕이 봤습니다. 명당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진 않고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명당은 그 유명한 관상 그리고 궁합 명당 이게 세 개가 춥치피트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3부작인데 세 개의 유명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신 관상학이라든지 같은 느낌. 미신 같은 거 그런 걸 다룬 영화들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배급사는 네. 왜냐면 감독은 다 달라요. 아. 배급사도 다 다르고 그래서 만들어 오셨는데 이번에 만든 게 이제 명당 마지막 3부작 시리즈 마지막인데 재밌을 것 같았는데. 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근데 걱정은 있었죠.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느꼈던 기분은 내가 왕이 될 땅인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관상의 연장선에 서 있는. 그리고 그것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영화가 정말 관상의 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상의 땅. 근데 사실 웃긴 게 땅은 그 땅을 산다고 해서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운 혹은 길흉 화복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 샀다고 갑자기 1년 만에 왕이 되고 이거 웃기잖아요. 마법 네. 땅이지 그럼. 네, 마법 땅.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게 스토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줄거리를 이제 네이버 영화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지관 박대상. 이건 조승우가 이제 연기를 한 캐릭터고요. 그러니까 이 조승우 캐릭터가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명당을 이용해 나라를 지배하려는 장동 김씨 가문의 계획을 막다 가족을 잃게 된다. 13년 후 복수를 꿈꾸는 박대상 앞에 세상을 뒤집고 싶은 몰락한 왕족 흥선 대원군이에요. 네. 흥선 지성이 나타나 함께 장동 김씨 세력을 몰아낼 것을 제안한다. 뜻을 함께하여 김작은 부자에게 접근한 박대상과 흥선은 두 명의 왕이 나올 천하 명당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서로 다른 뜻을 품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천하 명당이라는 이 곳에다가 조상님 혹은 뭐 돌아가신 분의 묘자를 만들면은 이 사람 후손들이 왕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명당을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명당을 두고 선비인데, 그러니까 선비라니까 웃기네. 그러니까 이분이요? 미사님 생각나서. 그러니까 대신인데 좌의정 영의정급 되는 그런 네. 관료인데 거의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우린 국무총리 같은 느낌. 안동 김씨 가문 있어요. 네네. 안동 김씨가 한국 서울로 와가지고 장동 김씨라 불리는 계파가 있는데 그 계파한테 왕이 너무 쥐락펴락 당하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흥선대원군이 명당을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 묘를 만들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판타지인 게 이제 그런 히스토리는 있어요.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있고 흥선대원군 아들이 고종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러고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스토리도 있고, 그런 장동김 씨라는 정말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가문이 있고,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있는데 거기다 약간 끼워 맞춘 거죠. 명당의 그런 그 배경을. 모든 이유가 이제 명당 때문이다. 네, 땅을 명당 잘 써서.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동김 씨가 잘 되는 이유도 장동김 씨 가문들이 여기 이 스토리상으로는 왕묘에다가 자기들 조상의 묘자를 몰래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운을 자기들이 몰래 뺏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문이 계속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거를 뺏기 위해서 정말 좋은 천하의 제일 명당을 찾아내가지고 그 명당에다가 내가 먼저 이 자리에다 무덤 놓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코믹인가요? 장르가? 그래서 보는데 여기서 정말 몇 자리 만든다고 왕이 된다는 게 너무 웃기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관상은 사실 관상도 저는 그 부분 그 포인트에서, 물론 이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입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정재가 악당이다, 이정재를 어떻게 막아야 돼라는 물론 그런 감정이 입이 되기는 했었어요. 관상 볼 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얼굴이 뭐라고, 얼굴상 이거 갖고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식의 기분이 있었는데, 근데 명당에서는 그게 더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래도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의 역사를 거기다 끼워 넣으니까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바보 같다는 느낌이. 관상 되게... 전에 뭐였죠? 관상 다음이 궁합이었어요. 궁합. 네. 궁합이 굉장히 조용히 넘어가서 네. 조용히 망했죠. 네. 관상이 좀 그냥 궁합은 약간 로맨틱 코미디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다 보니까 또 관상 같은 개념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친근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관상이라는 거는 꼭 그 미신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도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상이 좋니 안 좋니를 대충 아는데, 네. 그쵸. 명당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네. 낯서니까. 연령대가 좀 우리랑은 우리랑은 좀 아니니까.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좌지우지를 한다지만은 어떻게 신하가 왕의 묘 위에다가 자기의 조상을 거기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의 반역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그런 장면도 나와요. 왕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신하 집에 찾아갔는데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말해서 막 화를 내니까 실제 역사에서도 그 신하가 왕의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왕이 좀 어린 왕이고 신하가 실제로는 물론 막 왜 숙부 정도 숙부되는 그런 친척 관계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신하가 왕이잖아요. 근데 신하가 왕한테 너가 감히 숙부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부하인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뒤를 돌아보면은 자기 뒤에 있던 군대들이 칼을 대고 왕을 겨누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리 조선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런 식으로 망해갔다고 하지만 약간 영화 너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찍었다는 그 느낌이 얘기했던 주체가 흥선대원군이고 아니요 방금 말했던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왕이 누구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철종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 영화에 제가 조금 거부감을 느낀 거는 배우들의 연기. 왜요? 이제 문채원 씨가 나오고 지성 씨가 나오고 뭐 그런 배우들이 좀 나오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승우 씨랑 그리고 지성은 괜찮지 않아요? 저도 지성 씨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고 네.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TV 드라마 느낌이랑 이 아. 영화의 느낌이 조금 안 맞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과하다고 느껴가지고 좀 별로였고 김성균 씨가 나오는데 김성균 씨가 조금 괜찮았고 파스타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 이성균인가? 이선균이고요. 네. 김성균이요. 김성균 아, 씨는 김성균 알아. 네. 네. 거기 응칠에. 응칠에 응답 나오는. 파라드에서 나왔던 분. 음. 그리고 여기도 유재명 씨가 나와요. 제가 말했던 유재명 씨가 조승우 친구로 제 나와가지고 많은군요. 네, 감초 역할? 약간 웃긴 캐릭터로 나온단 아. 말이에요. 뭐 괜찮았어요. 유재명 씨 괜찮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문채원? 연기는 문채원 씨였습니다. 어. 그리고 문채원 씨가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별로 뭔가 되게 막 파문파탈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진짜요? 별로 얼굴 생긴 게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약간 기생으로 나오거든요. 아. 기생이고 뒤에서 지성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냥 좀 안 어울렸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배우들이 너무 연기가 튀고 웃기는 장면은 좀 있었어요? 그렇게 막 재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진지한 장면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 이 조승우 캐릭터가 아까 줄거리 살짝 얘기를 했지만 그런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신하로서 충원을 한 거였는데 그거가 이제 간신들 때문에 반대를 받고 이 말했던 그 장동김씨 가문에서 충원을 한 이 캐릭터를 위협하려고 그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이 사람 제외하고 가족들이 다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초반에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잔인해. 네. 굉장히 그런 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나오고 이 영화가 되게 잔인하다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12세잖아요. 12세. 네. 왜냐면은 이 영화에 물론 이건 스포일러이긴 한데 김성균 씨가 그 백윤식 씨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우 진짜 많이 나온다. 네, 백윤식 씨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가문의 김좌근이라는 캐릭터 나오는데 김성균 캐릭터가 이 사람의 아들인데 그 명당에다가 묘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 시체를 거기다 묻으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폐륜 영화인 거예요. 장난 아니네. 아버지 이거-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좀 추석에 무섭게 나와요. 가족들하고 보기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진짜 페인 황당하다. 중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왜 죽여 그런- 추석에. 아무리 이게 조선 말기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지만 막 신하가 왕을 너무 농락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결국 죽인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별로고 교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영화가 다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너무 재미도 없으면서 메시지도 없고 너무 폐륜 내용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 시즌에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재미도 없는 그래서 안시성이 잘 됐나 보다. 그런가 그런가 봐요. 봐요. 예. 그러니까 안시성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고취시키는 감동 포인트라든지 약간 있죠. 그런 게 있을 거 약간 아니에요. 국뽕 약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까지도 가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사회 비판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리고 사회 비판 쪽으로 가려면 이 영화의 그런 어떤 틀이라든지 이 영화의 블록버스터적인 그런 거랑은 또 달라가지고 맥이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은 3점입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시나요? 아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명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안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안시성은 9월 19일 날 딱 추석 타겟으로 개봉했어요. 전 시사에서 봤는데 배우들 인사하는 거 봤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남주혁.
조인성. 난 남주혁은 그날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난 남주혁이라는 배우를 몰랐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조인성이 진짜 얼굴이 요만하고 코가 이렇게 우리 엄마 말하는 것 같아 입체적으로 지금. 엄청 입체적으로 생겨가지고 네. 외국인처럼 어. 되게 입체적이고 길쭉하고 그래서 좀 혼자 연예인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서 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남주혁은 그냥 잘생긴 20대 이런 아. 느낌이 들었어요. 또 누구 나왔어요? 박성욱 나오고요. 네. 그리고 배성우, 오. 엄태구, 어. 그다음에 박병은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네. 박병은 나와요. 나 박병은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괜찮잖아. 그 암살에서 일본인 역할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암살에서 일본인이었나? 맞는 것 같은데. 일랑에서 잠깐 나왔고 네. 특별시민 좀 드라마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암살에서 나왔어요. 카와쿠지 네. 역이나 이 사람도. 그래서 남과 여도 나왔구나. 네. 그리고 이게 내용은 다들 좀 아시다시피 안시성이라고 옛날 고구려 때 안시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역사적인 영웅적인 전투에 관한 얘기긴 해요. 근데 그 전투만 보여주는 것보다 전투까지 가기까지의 그리고 왜 그 전투를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했어야 되는지의 얘기를 좀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당나라의 그 인력으로만 막 해치우려는 20만 당나라 부대랑 안시성에서 성 지키는 그냥 그 동네 사람들 5천 명이 싸우는 건데 결국 이기는. 근데 그게 참 옛날 전쟁을 하루 이틀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몇 네. 달씩 막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산을 쌓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대요. 네. 전투 때. 그러니까 흑산이라고 해가지고 흙을 막 퍼가지고 산처럼 쌓아서 그 안시성을 넘어가려고 산을 왜냐면 사다리로 하다 보니까 사다리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어떻게든 해치우니까 얘네들이 스킬 크다. 흑산을 쌓아. 역시 대놈들. 흑산을 막 수십만 명이 쌓고 있는 걸 5천 명 안시성 사람들이 성에서 이렇게 쳐다봐.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가 약간 되게 드라마틱했던 장면이고 근데도 이겨요. 그런 이기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당나라의 그 황제인가 뭐 하여튼 그 군대 끌고 온 걔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었대요. 고구려랑 싸우지 말라고. 절대 고구려한테 덤비지 말라 앞으로 이러면서 죽으면서 남겼대.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 화살이 맞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몇 년 뒤에 이렇게 아. 쇠약해져가지고 그게 박성훈 캐릭터인데 박성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중국어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중국어가 그 같이 보신 분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중국어 고어래요. 그래서 그쵸, 워낙 옛날 배경이니까. 예. 그래서 현대 중국어가 아니라 고어 중국어를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 진짜요? 나는 중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근데도 들려요? 저 말이 어색하게? 이상하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아 진짜요?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의 액센트들이나 억양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냥 외국어처럼 해요. 그래서 페이퍼 뭐 타올이 여기 있는 느낌. 페퍼 타올이 여기 있네 이런 느낌으로 중국어를 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근데 박성웅이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왜 얘네를 못 이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중국 사람인데 그게 이제 안 와닿는. 그래서 그게 조금 별로였고 네. 그다음에 설현이 나오는데 설현이 너무 연기가 튀고 너무 백지장 같은 연기를 해가지고 약간 여기는 아픈 장면이니까 아프게 해야지 해서 아파 이런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슬픔과 억울함과 한과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아픔이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얻어맞은 아픔만 연기하는 그게 좀 튀었고 남주혁 씨가 굉장히 연기 잘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표정이나 이런 게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남주혁하고 조인성도 케미가 괜찮았고 그리고 그 박병은하고 배성우가 또 브로맨스가 있거든요. 아 거기 커플 참 좋네요. 네. 봐야겠네요. 박병은하고 오대환도 있고. 오대환도 나와요. 네. 오대환하고 박병은이 브로맨스가 있다. 그리고 배성우가 또 조연으로 또 괜찮고. 네. 그래서 그 조연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음악이 상당히 과했고 영화가 전쟁 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웅장한가요? 너무 웅장한 노랫소리가 계속 나와서 음악이 끊기지 않고 너무 많은 게 또 좀 저는 힘들었고
액션은 상당히 좋아요.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액션이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고 음.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잘 찍었다고. 네. 영화가 긴 편이에요? 영화가 몇 시간이죠? 135분이네요. 어우 기네요. 거의 2시간인데 막 되게 2시간 15분. 네, 긴 느낌은 저 없었어요? 그렇게 긴 느낌은 없었어요. 아, 그렇게 긴 느낌은 없어. 왜냐면 액션이 계속 있고 네. 액션들은 재밌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CG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웃기는 포인트들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감동도 있고 하니까 가족 영화로는 추석에서 골랐으면 안치성을 고르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았나. 그렇네요. 딱 예. 추석 특선 영화로 잘 될 것 같은 영화들의 약간 그 요소가 다 들어있네요. 명량의 그 계보를 조금 있는 그치만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브로맨스 이런 것도 넣어서. 조금 넣고 예, 이 감독이 원래 내 깡패 같은 애인이랑 찌라시 감독이래요. 근데 깡패 같은 애인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네. 네, 그분이 이런 액션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액션이 조금 멋있는 게 있어요. 몇몇 장면들이. 그래서 그 제작비 215억이 들어가지고 손익분기가 560만 명인데 지금 520만 명이에요. 얼마요? 얼마 제작비 들었다고요? 215억. 215억이요. 네. 와. 그게 P&A 빼고. P&A가 뭐 한 3, 40억 들었을 테니까 P&A 빼고 215억 순제작비가 그런데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56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520만 명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이 정도면은 뭐 VOD나 이런 거에서 선방한 약간 정도네요. 리쿱하지 않을까. 그래도 실제로- 아직까지도 3위야. 네, 실제로 그 명당 안시성 협상 중에 제일 잘 됐었고 네. 아직도 가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잘 되고 있고. 근데 걔네들보다 버젯이 이제 2배 정도. 그쵸. 네, 실제로는. 명당은 120억 정도로 나오고 네. 손익분기점이 300만 명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잘 그래도 돼야 되는. 잘했네요. 네.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추석 막 약간 진짜 막 와우 이렇진 않았지만 not bad 이런 느낌으로 별점으로 따진다면 3.5점입니다. 추천하시나요? 가족끼리 안전하게 보기엔 추천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영화 저런 영화 있는데 이거 좋다더라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선님의 협상. 기대합니다. 협상을 좋아하시는 미선님. 진짜. 평소에 협상이란 말을 많이 쓰시기도 하시죠. 협상. 네, 저는 그 협상을 봤습니다. CG에서 제작하는 작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손예진하고 이제 그 현빈이 협상하는 내용이죠. 뭐 그거 이제 줄거리 대충 뭐 무슨 얘기냐면 태국에서 그 이문식 손예진의 그러니까 이제 그 윗사람이 이제 그 납치당하고 네. 그 인질을 이렇게 그 범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재밌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되게 기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 기대를 꺾으려고 했어. 저희랑 협상 녹음하자 그래가지고 거절했죠. 협상 보자 협상에서. 협상 실패.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다른 미국 영화 생각 많이 났어요. 어떤 거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각나면서 이 비슷한 장면을 훨씬 더 잘했단 그 Negotiator이라는 영화 있고요. 그 제목도 다. 그 내용도 엄청 네. 비슷한 영화이긴 한데 그거 이제 케빈 스페이시하고 세뮤엘 잭슨 나오는 그 90년대 영화도 있고요. 봤어. The Call이라는 그 해리베리 영화도 이제 그 왜냐하면 그 내용이 거의 다 한방에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화상 그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네, 네. 스카이프인가 이렇게 그 스카이프 그 이제 서치인가요? 그 범죄 조직하고 이렇게 스카이프를 하면서 그냥 하나의 방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대부분의 액션이고요. 가장 불만한 점은 너무 가벼워요. 이거 약간 스포일러이기는 하는데 영화 얼마 되지 거의 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30분 내쯤에 그 이문식 죽게 되거든요.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쉽게 넘어가게 돼요. 그 부분도. 그리고 현빈 캐릭터가 죽었다고요? 안문 이문식 이문식. 그 경찰 아.
그 이제 인질 당한 그 납치 당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당시에는 감동이 있었다가 그런데 이제 현빈하고 이제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용서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거의 언급 없는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막 그 인질범에 관련된 영화이면서 그 농담을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선 이제 그 농담하려고 하니까 이제 뭔가 그 어떤 웃기려는- 긴장감을 이렇게 깨지나요? 네. 근데 실제로 웃기긴 한가요? 실제로 웃기기는 해요. 아니요. 신기하다. 근데 이 감독님이 네. 데뷔작 전작이 없어요. 오, 데뷔작이에요? 이 되게 깨끗하네요. 큰 배우랑 했네요. 네. 데뷔작인데. 그리고 단편도 하나 없어요. 오. 일단 검색되는 건 그렇네요. 신기하다. 보통 이러면은 뭔가 작가였다거나 제작을 했다거나 제작을 했다거나 조감독이었다거나 바로 간다고 하겠네요. 그런 연출적인 이상한 건 없었나요? 연출적인 부분은 뭐 크게 불만한 거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시나리오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 다른 사람이 쓴 것이긴 한데 영화 제작에 있어서 이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좋았던 점은 뭐 있었어요? 좋았던 점이요? 엄청 좋아했던 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막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다 지금 세 분 얘기하시는 게 다 비슷하네요. 다 그래서 나쁜- 대박난 게 없나 봐. 우리 JK 필름 영화네요. JK 필름은 이제 우리 오래된 윤재균. 굉장히 돈 많이 쓰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헐리우드 영화들을 잘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영화들을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제작사죠. 최근에는 대표작으로 해운대가 있고요. 히말라야, 국제시장, 공조, 그것만의 세상, 댄싱퀸, 뭐 칠광구 다 여기서 했던 영화. 방금 이 감독과 JK 필름의 연관성을 찾아냈는데요. 이분이 배우 출신이래요. 국제시장에서 배우로 나왔었대요. 그 크레딧은 없네. 거기 왜 좀 대본 다 되게 없네요? 단역으로 근데 단역으로 나왔나 봐요. 나왔대요. 아 그러면 그거 원래 외에는 뭐 본업이 없다고. 배우가 그래서 뭐 아니겠네. 엑스트라 하나 엑스트라. 뽑아가지고 감독 좀 할래? 막. 그러니까 약간 스태프 감독상이야. 출신이었나 봐요. 감독상이야. 관상을 보아하니 감독상에 있어요. 땅을 잘 썼군. 네. 스태프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감독으로 등용이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그건 다음에 한번 더 디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15세 잔인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 그렇게 15세인지는 사실 뭐 이제 본지는 거의 2주 좀 넘었을 텐데 네. 뭐 딱히 기억에 뭐 욕 많았거나 아니면 뭐 피 엄청 흐리거나 뭐 물론 그런 장면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총으로 죽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좀 있어서 이제 15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반면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명당이나 이제 안시성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렇게 막 뭐 전쟁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장면도 있으면서 2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 잘 안 가요. 자, 이제 별점. 별점은 그 2.5 좀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제가 2.5이라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히 추천하지 않는 그 수준이고요. 요약하자면 심심하면 봐도 괜찮지만 보지 않아도 후회할 거는 없어요. TV 영화, OCN 이런 데서 하면 그냥 네, 시간 그 정도. 때우기로 밥 먹으면서 보는 그런. 네. 한 번쯤은 그냥 뭐 나중에 네. 한번 보는 건 괜찮은데. 네, 이런 네. 느낌인 거군요. 그럼 감사합니다. 지조님의 70비치에서 제가 참 기대하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맞아요. 더덕님이 보자고 했는데 저는 난 글쎄 별로 막 이랬는데 그래놓고 제가- 물개 피하려고. 네 물개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다가 볼 게 없어가지고. 바닷가로 갔다고 합니다. 물개를 네, 피해서. 물개를 피해서 바닷가에 아유. 가서 채시비치에서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9월 20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추석에 명당 안시성 이런 영화 싫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아트하우스관 가서 이렇게 피해서 보기 좋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르는 드라마, 멜로, 로맨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약간 코미디 같았거든요. 그래서 로맨스 코미디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장르 코미디라니. 책을 보셔서 그래요. 저는 책을 안 책은 봐서 절절한 어떤 실패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패한 사랑이 웃긴 아니, 거예요. 실패한 사랑으로 나가는 과정이 조금 약간 코믹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15세 관람이고 영국 영화고 그다음에 시얼사 로넌이랑 빌리 하울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빌리 하울은 덩케르크 나왔던 청년 중에 하나고요. 청년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 그 청년이 청년 천만명 나오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얼사로는의 주인공이구나. 네,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네, 그 어디지? 그 영화? 빈센트. 러빙 빈센트. 네, 아, 러빙 러빙 빈센트도 빈센트 나왔었고 그 레이디버그에서 레이디버그. 레이디 가가. 레이디 버드에서 나왔죠. 레이디버드에 나온 레이디버드. 시얼사 로넌 주인공이고요. 내용은 대충 또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공은 플로렌스와 에드워드인데요.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지인 채실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옛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첫날 밤 첫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누워서 약간 그 막 가는 과정에서 관계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지내왔던 그런 추억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런 순간들에서 그런 순간들이 약간 이렇게 플래시백 형태로 계속 나오다가 둘이 좀 쉽지 않아서 이 여자가 플로렌스가 좀 성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즐기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 밤이니까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근데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플로렌스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냥 우리 서로 자유롭게 해주자. 내 생각에 나는 너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걸 즐기지 않아. 그러니까 너 다른 여자랑 자도 괜찮아. 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드워드는 뭐야 뭐래 말도 안 돼. 나 지금 너랑 결혼한 지 4시간도 안 됐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다른 여자랑 자야 되냐고. 그렇게 허락해주는 게 너는 사랑인 줄 알겠지만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우리 헤어져 라고 해가지고 둘이 결혼한 지 6시간 만에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돼요. 첫 관계 실패를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소설에서는 그게 많이 설명이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성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시대 그리고 맞아요. 이게 둘 다 모두의 첫 번째 경험인 거예요. 또 어리고. 네, 네, 어리고. 그래서 좀 그 플래시백에서 나온 그 등장인물들의 배경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플로렌스는 집안 좀 잘 살아요. 좀 사는 집안이고 음대생이고 바이올린을 했었죠. 바이올린이나 첼로였나 어떤 그런 관악기류였던 걸로 바이올린. 현악기류였던 걸로 기억해요. 세상에. 거기 다 현악기만 연주하는데. 네, 현악기류요. 펄스 바이올린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고 음대생이고 굉장히 좀 공부 잘해요. 그 음대에서 공부를 되게 잘해. 1등. 보수적인 집안에. 네, 보수적인 집안이고 엄마가 무슨 윤리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었고 아빠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막 난 남자야 이런 스타일의 꼰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뭐 테니스 경기 해주면 져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아빠인데 아무튼 되게 보수적인 집안의 첫째 딸이고 그다음에 남자 에드워드는 약간 시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렵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지방 국립대에 있는 역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런 시골 토박이 같은 이미지고 순수한 이미지. 네. 아빠랑 엄마랑 어떻게 그다음에 만났어? 나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 엄마가 좀 이렇게 엄마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하세요.
원래는 되게 미술 큐레이터 이런 분이었는데 기차에 기차가 달리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그 문에 이렇게 플랫폼에 서 있다가 머리를 박아요. 그때부터 머리가 좀 정신이 이상해지셔가지고 엄마가 조금 정신 그러게 있고 아빠는 되게 조용하신 그냥 시골 우체부셨나 뭐였지? 아무튼 시골 공무원 같은 분이신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실한 청년이고 근데 엄마가 좀 특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이제 1등을 했어요. 수석 졸업을 하게 됐는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 나 수석했다 했는데 엄마는 이제 정신 이상하시니까 그냥 헛소리 막 하시고 아빠랑 여동생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오늘 꼭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한테 자랑 막 너 집에 있어? 나 지금 1등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전화했는데 근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야겠다 해서 펍 같은 데 찾아가는데 펍에서 하필 그 플로렌스가 다니는 학교에서 하는 그 리유니언 데이 같은 행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플로렌스를 첫눈에 반해서 만나게 돼요. 자기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아무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로렌스를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둘이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집안 격차도 좀 있고 성격 자체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더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플로렌스가 또 마음은 또 착해가지고 엄마를 되게 잘 케어해드리고 물론 자기도 그런 자폐가 있으신 엄마를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이렇게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되게 잘해서 에드워드 가족들은 플로렌스 너무 좋아해요. 너 저 여자랑 결혼해라 막 이러고 같이 너무 잘 어울려주니까 부족한 어머니랑 되게 좋아하고 반면에 플로렌스 집안에서는 에드워드 그냥 그닥 그냥 시골 웬 손뜨기 같은 애가 우리 고운 바이올리니스트 딸이랑 사귀네 싫어하지. 이래가지고 걔는 또 직업도 없잖아요. 역사학과 이런 데라서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공장에 취직시켜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아마 그렇게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격차들 때문에 중간에 둘이 약간 균열이 계속 있었을 거고 그게 하필 그 첫 관계를 했을 때 그 막 누워서 회상하는 것 네 중에 회상하는 하나였네. 것 중에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가슴 것들이 쌓였는데 하필 또 플로렌스는 그런 걸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 또 여기서 플로렌스가 그 앙상블 같은 걸 하거든요. 그 음대에서 그래서 바이올린이랑 뭐 비올라랑 첼로랑 해가지고 앙상블을 조금 그 쿼르텟 같이 연주를 하는데 되게 잘 나가는 연주 그런 그룹이고 플로렌스는 꿈이 이런 쿼르텟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나중까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꿈을 꿔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가 그런 플로렌스가 되게 멋있으니까 너가 연주하면 난 항상 그 너가 알바하던 그런 그 뭐라고 하지? 음악회장? 나 또 단어 알바하던 콘서트 콘서트홀 같은 거 거기에 C9 좌석에 항상 내가 앉아 있을게. 네. 거기서 내가 항상 박수를 쳐줄게. C9에서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둘이 이제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약속은 이제 공중에 날아갔죠. 그래서 아무튼 헤어지고 나서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진짜 시간이. 그러고 깔끔하게 헤어진 거예요? 네. 대단하네. 채실비치에서 신혼여행을 왔다가 6시간 만에 여자는 이렇게 뛰쳐나갔거든요. 관계를 하다가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남자가 쫓아갔었는데 플로렌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그냥 너는 다른 여자랑 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해서 둘이 헤어져 버렸어요. 채실비치에서. 되게 아름다워요. 배경이. 그리고 한참 근데 시간이 흐르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에드워드는 레코드 가게에 락 밴드 이런 레코드 가게에 뭐 직원? 주인? 뭐 이런 사람이 시대가 됐고 몇 년도야? 엄청 옛날이고 그리고 플로렌스는 그 발전시켜 보고 싶었다는 그 쿼르텟 앙상블을 진짜 잘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 레코드 가게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뭐 레코드를 사고 싶다고. 근데 그 밴드가 되게 옛날 밴드고 6살 한 9살 정도 된 여자애가 알 수 없는 밴드인 거예요. 그래서 걔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가 플로렌스 딸이었던 거예요. 원래 둘이 결혼하면 딸 이름을 뭐 클로이라고 짓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제 이름은 클로이예요 하는데 아 그 여자 딸이구나 하고 딱 인사이트가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호 인사이트. 레코드를 선물로 들려주고
그 여자 소식을 좀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플로렌스가 마지막으로 그 콰르텟의 마지막 그 공연을 자기랑 약속했던 그 홀에서 한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C9에 가서 앉아 있어. 네, 그래서 C9에 가서 앉아서 마지막 공연을 듣고 브라보를 외치고 플로렌스가 또 그 C9 좌석을 봐요. 거기 앉아 있는 에드워드를 발견하죠. 그리고 서로 끄떡끄떡하면서 끝나요. 영화가 끝납니다. 정말 책이랑 결말이 다르네요. 네, 이거 평 중에 하나는 책이랑 영화가 되게 다르다라는 게 있었고 저도 보면서 책이 되게 절절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앞부분이 회상시 하는 씬 같은 것들이 좀 코믹하게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상수 영화 같아요. 네, 그래요? 홍상수 영화가 약간 막 사고도 많고 살짝 웃긴 부분도 있고 찌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영화가 나오고 맙소사. 그런 느낌의 소설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내용 재밌네요, 스토리가. 감독이 굉장히 자기 연출을 많이 했네요. 그죠? 네. 원작은 이언 맥큐언이 썼고요. 이언 맥큐언이 어톤먼트 작가인데요. 네. 2007년에 발간한 소설이었고 영화 내용은 상당히 그거랑 다른 걸로. 전 발간한 그 해에 사서 그 해에 읽었던 소설인데. 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언 맥케먼 원래 좀 관심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소설은 정말 끝까지 서로 그냥 완전 남남인 상태로 살고 딸도 없어요. 아 헐. 영화적 각색을 한 거네. 네, 영화적 각색을 한 거고 단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중편 정도의 한 요 정도 굵기의 짧은 내용이라 가지고 물론 제가 읽고 최근에 다시 읽어보진 않아서 정확히 네. 기억이 좀 나진 않는데 그렇게 막 자세한 에피소드들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영화로 채우기 위해서 뭔가 살을 많이 붙였네요. 그런 것 스토리를. 같아요. 어머니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앤마리 더프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 앤마리 더프요? 힐러리 더프는 영국- 압니다. 영국 배우인데 그 사람이랑 결혼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야? 23 아이덴티티 주인공. 제임스 맥어보이. 그 배우요? 네, 제임스 알아요, 맥어보이 알아요, 부인이었는데 어. 7살 연상인데 이제 맞아요. 얼마 전에 헤어졌거든요. 어. 네. 한 4년 전에 헤어졌었는데 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되게 잘했어요. 옛날에는 되게 우아하고 막 큐레이터였고 아는 거 되게 많은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자꾸 자기 집에 갇혀서 이렇게 막 미술품 똑같이 그리고 자기 나이보다 더 그러거든요.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 역할을 한 거네. 이분이 그렇게 제임스 어리지는 않을 맥어보이 텐데 부인. 70년생이에요. 아. 네, 그렇게 생각보다 어리진 않아요. 그냥 그러네. 한 50살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분이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비중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소설에서는 아니라니까. 소설을 읽었을 때는 어머니 이야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저는 그 주인공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 되게 슬펐다는 거. 울었어요? 저요? 응. 아니요. 별점은? 별점은 3점. 그냥 그랬나 보네요. 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추천은 해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냐면 결혼하기 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결혼을 다 깨고 싶나 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설에도 막 그런 내레이션이 많이 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채실비치에서 그때 걔가 돌아서는 그 친구의 손을 잡았더라면 다시 붙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을까? 막 이런 식의 그런 내레이션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약간 뭐가 사랑일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성적으로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가져도 내가 오케이 하겠다. 나는 왜냐면 너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조차도 즐기지 못한다. 이 여자가 약간 트라우마 있는 것처럼 나와요.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 살아가지고 막 남자랑 막 뭐만 해도 이렇게 되게 그것도 싫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느낌. 엄마가 윤리교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도 싫어서 배려를 한 건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남자도 나중에 되게 후회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인간으로 사랑했으니까. 네네. 그때 나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고 왜냐면 막 그 여자의 딸 만났을 때도 막 여자 이름 클로이고 막 그때 같이 들었던 노래 막 같이 데이트하면서 들었던 락밴드 노래 이런 거를 아직도 듣고 찾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느낌의 사랑 한번 회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채실비치. 네, 영화였고 저의 별점은 3점이고 한 줄 평은
전반부는 홍상수, 후반부는 라라랜드. 그러니까 라라랜드. 로 이어지는 어린 날의 찌질년의 코미디. 입니다. 그럼 저희 추석 지난 추석 특집 추석 방송은 한참 지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다음 주 영화. 다음 주 다음 주 영화는 다음 주 영화는 베놈입니다.